인생이라는 긴 길을 걷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병원이라는 차가운 공간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저도 어느덧 9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보니 병원 복도에서 느껴지는 그 특유의 냄새와 공기가 예전과는 참 다르게 다가옵니다. 젊었을 때는 그저 아픈 사람들이 지나가는 스쳐가는 공간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의 저에게 그곳은 삶과 죽음이 소리 없이 대화를 나누는 아주 엄숙한 곳입니다. 당신은 혹시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65 넘은 어른을 마주할 때 어떤 생각을 하나요? 그분들의 눈동자를 가만히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그 눈 속에는 단순히 질병에 대한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일구어온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허망함과 이제는 사회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은 깊은 외로움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몸이 아파 누워있을 때면 창밖으로 지나가는 구름만 봐도 눈시울이 붉어지곤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신체가 약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피부가 얇아져서 작은 바람에도 쉽게 상처 입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병문안을 갈 때 품어야 할 마음가짐은 평소 친구를 만나러 갈 때와는 전혀 달라야 합니다. 당신은 그저 얼굴을 비추고 안부를 묻는다고 생각하겠지만 병상에 누운 이들에게는 당신이 들고 오는 공기 자체가 하나의 에너지가 됩니다. 어떤 이는 따스한 봄볕 같은 기운을 몰고 오기도 하고 어떤 이는 차가운 서리 같은 기운을 몰고 오기도 하지요. 제가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을 겪어보니 인생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인연이야말로 가장 진실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65이라는 나이는 한국 사회에서 한 세대의 마침표를 찍고 다음을 준비하는 아주 민감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병을 얻었다는 것은 그분이 짊어지고 있던 삶의 무게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당신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살아갈 의지를 꺾어버리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당신에게 정말 진심을 다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상대방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병원 문을 열기 전에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조급함과 가벼운 동정심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들려주는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절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고 당신 자신의 삶에 나쁜 기운이 깃들지 않게 하는 아주 귀한 공부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 병상에 누웠을 때 누군가에게 받고 싶었던 그 따스함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저와 함께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당신과 우리 모두는 언젠가 그 침대의 주인공이 될 운명을 타고났으니까요. 삶은 돌고 도는 것이기에 지금 당신이 베푸는 세심한 배려가 결국 당신의 노년을 지켜주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병실 문을 천천히 열고 들어가는 당신의 뒷모습을 생각하며 제가 본 진실들을 하나씩 꺼내어 보겠습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오직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깊은 울림에만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연의 매듭을 잘 짓는 법은 바로 이런 작은 순간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소중한 당신이 타인의 아픔을 대할 때 부디 허물을 남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지켜야 할 선이 있고 특히 아픈 어른 앞에서는 그 선이 더욱 선명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의 이 떨리는 목소리가 당신의 가슴에 닿아 삶의 큰 깨달음으로 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대화가 당신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누군가의 고통 앞에 서는 법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 무게를 이해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그 깊은 속사정들을 하나씩 나누어 보려 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아주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저와 당신 사이에 흐르는 이 진실한 공기를 느끼며 다음 이야기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겨 봅시다. 우리가 함께 머무는 이 시간이
당신에게는 배움이 되고 저에게는 보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이가 들어 병상에 누워 있으면 감각이 아주 예민해집니다. 몸의 구멍이란 구멍은 다 열려서 주변의 작은 소리 하나, 사람의 숨결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빨아들이게 되지요. 그래서 당신이 병실에 들어서는 순간 그분이 느끼는 압박감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65을 넘긴 어른들에게 병원은 단순히 몸을 고치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되돌아보는 거울 같은 장소입니다. 그 거울 앞에서 가장 괴로운 것은 자신이 남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저는 수많은 친구를 떠나보내고 또 저 자신도 병상에 누워보며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기운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입니다. 당신이 병실에 들어올 때 아유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어요 하며 혀를 차는 순간 그 소리는 환자의 가슴에 화살처럼 꽂힙니다. 당신은 안타까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듣는 이에게는 당신은 이제 끝났군요 라는 선고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든 사람들은 자신의 약해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몹시 부끄러워합니다. 평생을 자식 키우고 나라 일구며 꼿꼿하게 살아온 자부심이 있는데 환자복 한 장에 의지에 누워있는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면전에서 과도한 동정을 표하거나 불쌍하다는 눈빛을 보내는 것은 그분의 남은 자존심을 밟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당신의 눈빛에 담긴 기운이 불쌍함이 아니라 존중이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병실은 에너지가 정체되어 있는 곳입니다. 당신이 밖에서 묻혀온 분주하고 시끄러운 세상의 기운을 그대로 쏟아내면 환자는 금방 지쳐버립니다. 큰 소리로 위로의 말을 건네거나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는 것도 환자에게는 큰 노동이 됩니다. 그분은 당신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억지 미소를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민폐인지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침묵이 흐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옆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손길 한 번, 고요한 눈맞춤 한 번이 100마디 말보다 더 깊은 치유의 힘을 발휘합니다. 저는 가끔 병실에서 크게 떠들며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려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것은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이기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환자의 호흡에 당신의 호흡을 맞추십시오. 그분이 숨을 낮게 쉬면 당신도 낮게 쉬고 그분이 눈을 감으면 당신도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에 대한 예의이자 세월을 살아온 어른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내가 다 안다는 식으로 조언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이게 몸에 좋다더라, 저 병원이 용하다더라 하는 말들은 오히려 환자의 마음을 산란하게 만듭니다. 이미 병원과 의사의 처방에 몸을 맡긴 분에게 그런 말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지금의 치료에 대한 불신만 키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전문가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분의 고통을 곁에서 묵묵히 나누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그 병실 안에서 당신과 제가 나눌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가치는 서로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당신이 가져온 화려한 꽃바구니나 비싼 음료수보다 당신이 머물다 간 자리에 남겨진 온기가 그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제가 살아온 긴 세월 동안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겪으며 느낀 것은 결국 진심은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신이 병실 문을 나설 때 그분이 참 마음이 편안해졌다 라고 느낄 수 있다면 당신은 최고의 위로를 한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다녀간 뒤에 환자가 한숨을 내쉬며 몸을 뒤척인다면 당신은 그분에게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긴 셈이죠.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일은 이토록 어렵고 정교한 작업입니다. 특히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어려운 일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당신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지 말고 당신의 마음을 깊고 넓게 가지십시오. 병실이라는 공간은
당신의 인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시험대와도 같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이 보여주는 작은 배려 하나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짓는 소중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와 나누는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 속에 깊이 뿌리내려 어느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살아갈 때 비로소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 되는 법입니다. 당신이 오늘 내딛는 그 조심스러운 발걸음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타인의 고통 앞에 얼마나 진실한가 하고 말입니다. 그 질문에 당당히 답할 수 있는 당신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할 첫 번째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제 목소리를 따라오십시오. 당신의 인생에 빛이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첫 번째 행동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그것은 바로 아픈 어른 앞에서 자신의 건강함을 과시하거나 인생의 즐거움을 늘어놓는 일입니다. 당신은 그저 일상을 공유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병상에 누워있는 65 넘은 이들에게 당신의 활기찬 목소리와 바쁜 일상은 때로 가혹한 형벌이 됩니다. 특히 나는 요즘 산에도 가고 골프도 치러 다녀요 라거나 어디 맛있는 집을 다녀왔는데 참 좋더라고요. 같은 말들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평범한 하루의 조각일지 몰라도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 침대에 매여 있는 분들에게는 자신이 잃어버린 세계에 대한 뼈아픈 확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 자기 손주 자랑을 하거나 새로 산 차 이야기를 할 때면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질투가 아닙니다. 내가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지도 모르는 그 활기찬 세상으로부터 영영 격리되었다는 절망감입니다. 당신의 건강함은 그 자체로 축복이지만 아픈 사람 앞에서는 그 축복도 잠시 숨길 줄 아는 것이 진짜 배려입니다. 또한 당신이 병실에 와서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죽겠어요 라거나 애들 뒷바라지하느라 몸이 10개라도 모자라요 라고 푸념하는 것도 참으로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당신은 바쁘게 살 수 있는 그 체력과 기회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누워있는 어른은 당신의 그 고단한 일상마저도 간절히 바라는 꿈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힘들다고 내뱉는 그 말들이 환자에게는 나는 이렇게 살아있어서 바쁜데 당신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단함은 병실 문 밖으로 나가서 다른 곳에서 푸십시오. 환자 앞에서는 오로지 환자의 시간과 환자의 고통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제가 오랜 세월 사람들을 지켜보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일수록 병문안을 가서 자기 이야기만 하다가 돌아오더군요.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환자의 기운을 뺏어가는 행위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묘해서 자신이 약해졌을 때 타인의 강함이 보이면 위축되게 마련입니다. 특히 한국의 어른들은 자존심 하나로 거친 세월을 버텨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당신의 넘치는 에너지를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것은 그분들의 마지막 남은 길을 꺾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병실에서는 목소리 톤을 낮추고 몸짓을 작게 하십시오. 당신의 생동감을 조금은 억누르고 환자의 느린 리듬에 당신의 시간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 조용한 절에 들어갔을 때 발소리를 죽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당신이 환자의 외모를 두고 하는 말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라거나 살이 너무 빠지셨어요 같은 말은 위로가 아니라 확인 사살입니다. 본인이 거울을 보며 매일같이 느끼는 절망을 당신의 입을 통해 다시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일입니다. 설령 모습이 많이 변했더라도 그저 오늘 뵙게 되어 참 좋습니다 라며 존재 자체를 반겨주십시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환자의 마음을 핥아주는 부드러운 혀가 되어야지 상처를 후벼 파는 가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당신이 이 이치를 깨달아 어디를 가든
환영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픈 사람을 대하는 법을 알면 세상을 대하는 법도 알게 됩니다. 상대방의 처지에 완전히 몰입하여 나에 넘치는 것을 잠시 덜어내고 상대의 부족한 부분을 가만히 채워주는 그 마음이야말로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진짜 지혜입니다. 당신이 병실에서 보낸 그 조심스러운 시간들은 그대로 당신의 인격이 되고 나중에 당신이 병상에 누웠을 때 누군가로부터 받게 될 보살핌의 크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특히 사람의 마음을 대할 때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는 법칙이지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첫 번째보다 더 위험하고 당신의 인생에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는 일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가 전하는 삶의 경고를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무심코 저지른 행동이 한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당신에게 되돌아오는지 그 무서운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더 깊은 인생의 속살로 들어가 봅시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 열린 틈으로 진실한 지혜를 채워 넣으십시오. 두 번째로, 당신이 절대 저지르지 말아야 할 커다란 실수는 바로 아픈 어른의 과거 허물을 들추거나 후회 섞인 질책을 하는 일입니다. 그때 술을 좀 덜 드시지 그랬어요 라거나 진작에 병원에 가보시라고 제가 몇 번을 말했나요? 같은 말들은 당신 입장에서는 안타까움에서 나오는 진심 어린 걱정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병상에 누워 고통을 견디고 있는 사람에게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을 찌릅니다. 65을 넘긴 어른들은 이미 스스로 수만 번도 더 후회하고 자책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어 지금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에게 당신이 굳이 확인시켜 줄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인생을 오래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가장 나약해졌을 때 듣는 질책은 반성이 아니라 삶에 대한 포기로 이어진다는 것을요. 당신이 던진 그 무심한 한마디가 환자의 생존 의지를 꺾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게 만듭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부모님이나 어른들을 대할 때 우리는 유독 가르치려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유로 혹은 가깝다는 이유로 이제는 제발 말 좀 들으세요 하며 훈계조로 말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아무리 병들어 누워 있어도 어른은 어른입니다. 그분들에게는 지켜야 할 마지막 채통과 존엄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훈수를 두는 순간 그분은 환자가 아니라 죄인이 된 기분을 느낍니다. 병실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죄인처럼 앉아있는 그 비참함을 당신이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과거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고통을 함께 견뎌주는 것입니다. 그때 그랬어야 했다는 말 대신 지금 참 잘 견디고 계십니다 라는 격려를 건네십시오. 또한 그분이 살아온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을 비판하는 것도 금기 중에 금기입니다. 평생 그렇게 고집 피우시더니 결국 병을 키우셨네요. 같은 말은 그분의 일생 전체를 부정하는 파렴치한 말입니다. 사람이 아플 때는 몸의 면역력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어벽도 함께 무너집니다. 평소라면 웃어넘길 수 있는 사소한 지적도 이 시기에는 영혼을 갉아먹는 독소가 됩니다. 저는 병실에서 자식들이 부모님을 탓하며 싸우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병을 고치러 온 것이 아니라 병을 더 깊게 만들고 원한을 쌓는 일입니다. 당신이 무심코 내뱉은 독설은 나중에 그분이 떠나신 뒤에 당신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죄책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업보라는 것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타인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렸을 때 그 고통의 에너지는 반드시 당신에게 되돌아옵니다. 특히 삶의 끝자락에선 어른의 서러움은 하늘에 닿을 만큼 깊습니다. 그 서러움을 자극해서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입술을 무겁게 하십시오.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그것이 비난이나 훈계라면 차라리
침을 삼키듯 뒤로 넘기십시오.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거나 그분의 거친 손등을 가만히 쓸어드리는 것이 100만 배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하고 살며 그 실수로 인해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아픔의 순간에 누군가 찾아와 나의 잘못을 따져 묻는다면 그보다 더 외로운 지옥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은 그분의 지옥에 불을 지피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지옥에서 잠시나마 숨을 쉴 수 있는 서늘한 바람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살아온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가장 후회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모진 말을 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당신은 저와 같은 후회를 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픈 사람 앞에서는 오직 자비와 긍휼만이 허용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세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금기사항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당신의 인격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이 예의라고 착각하며 범하는 실수이기도 하지요. 제가 왜 이토록 간곡하게 당신에게 당부하는지 그 이유를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끈을 놓지 말고 제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더 맑고 깨끗해지는 길을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당신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환자의 앞에서 돈이나 상속 혹은 죽음 이후의 문제를 암시하는 실질적인 문제들을 거론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현실적인 준비라고 생각할지 모르고 혹은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미리 정해두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65을 넘긴 어른들에게 그런 이야기는 당신은 이제 곧 죽을 사람이니 남은 물건들을 정리합시다 라는 잔인한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사람이 병상에 누워있을 때는 세상 모든 인연의 끈이 가늘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때 가장 믿었던 당신이 돈 이야기를 꺼내거나 재산의 행방을 묻는다면 환자는 자신이 한평생 일궈온 모든 노력이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했다는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주변에서 병세가 위중한 부모님 머리맡에서 자식들이 재산 문제로 다투거나 은근슬쩍 집문서 이야기를 꺼냈다가 어른의 마음이 완전히 다치는 경우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병보다 더 무서운 마음의 병을 심어주는 행위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몸이 약해질수록 물질적인 것에서 벗어나 영적인 평온을 찾으려 합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당신이 나타나 탐욕스러운 세상에 잣대를 들이대면 환자는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처리해야 할 짐이나 돈줄로 여겨진다는 비참함에 몸서리치게 됩니다. 65이라는 나이는 인생의 마무리를 고민하는 시기이지 타인에 의해 강제로 정리당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만약 어차피 돌아가시면 해결해야 할 일 아니냐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아직 인간의 존엄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앞두거나 큰 병을 앓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이지 당신이 무엇을 남기고 가는가가 아닙니다. 제가 살아오며 본 가장 불행한 죽음은 재산 때문에 가족의 눈총을 받으며 외롭게 떠나는 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신은 부디 그런 모진 인연을 맺지 마십시오. 또한 환자의 상태가 위중하다고 해서 그 앞에서 상조회사를 언급하거나 장례 절차를 논의하는 것도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환자는 눈을 감고 있어도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있고 당신의 마음속에 흐르는 그 조급함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준비할 건 해야지 라는 그 효율적인 생각이 환자에게는 살아갈 의지를 꺾는 독약이 됩니다. 사람이 살고자 하는 의지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간절하게 붙잡아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먼저 손을 놓으려 한다면 환자는 더 이상 버틸 힘을 잃게 됩니다. 당신의 입술에서 돈 냄새나 죽음의 냄새가 나게 하지 마십시오. 대신 따뜻한 삶의 향기가 나게 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예의를 넘어 당신의 인생에 커다란 화를 부르는 일입니다. 약해진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하거나 그분의 고통보다
물질적인 계산을 앞세우는 행위는 보이지 않는 업보가 되어 당신의 노년에 고스란히 되돌아올 것입니다. 제가 평생을 배우로 또 한 사람의 어른으로 살며 깨달은 진리는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는 순간 나 자신도 수단으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그 어른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그분의 존재 자체만을 귀하게 여길 때 당신의 영혼도 비로소 고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그 길목에서 잠시 앓고 있는 동료 나그네에게 보따리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당신은 그저 그분의 손을 꼭 잡고 여기 내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65 넘은 어른에 대한 진정한 예우이자 당신이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도리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지만 한번 상처받은 사람의 영혼은 다시 되돌릴 길이 없습니다. 당신이 오늘 저지른 그 작은 계산이 평생의 한으로 남지 않도록 부디 경거망망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중반을 넘어 더 깊은 인간 본성의 탐구로 이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 금기를 가슴에 새기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상처 입은 그분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치유하고 당신 또한 평온을 얻을 수 있는지 그 길을 찾아가 봅시다. 제 목소리가 조금 엄격하게 들렸다면 그것은 당신을 아끼는 저의 진심 때문임을 알아주십시오. 삶의 진실은 때로 쓰지만 약이 되는 법입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로 함께 나아가 봅시다.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저에게 조용히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흔히 병실을 단순히 몸을 고치는 물리적인 장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곳은 보이지 않는 기운과 마음의 에너지가 아주 촘촘하게 얽혀있는 영적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65을 넘긴 분들은 평생을 살며 쌓아온 삶의 무게가 있기에 그분들이 뿜어내는 기운 또한 아주 깊고 무겁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공간에 발을 들일 때 어떤 마음을 품고 오느냐에 따라 그곳의 공기는 순식간에 바뀌게 됩니다. 저는 기운이라는 말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밖에서 겪었던 짜증, 누군가에 대한 미움, 혹은 삶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들을 그대로 품은 채 병실에 들어온다면 그것은 환자에게 보이지 않는 독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픈 어른들은 마치 맑은 물과 같아서 당신이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큰 파동이 일고 당신이 흘린 검은 잉크 한 방울에도 온 마음이 물들어 버립니다. 당신은 혹시 병실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거나 멍하니 텔레비전에 시선표를 던지고 있지는 않나요? 몸은 그곳에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당신의 그 공허한 에너지를 환자는 금방 알아차립니다. 빨리 나가고 싶다거나 이 시간이 지루하다는 당신의 속마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분의 피부로 전달됩니다. 나이가 들어 병상에 누워있으면 직관이 놀라울 정도로 발달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지 아니면 그저 의무감 때문에 자리를 채우고 있는지를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이죠. 만약 당신이 정말 바쁘거나 마음이 어지러워 환자에게 집중할 수 없다면 차라리 짧게 머무르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온전한 진심을 쏟으십시오. 억지로 오래 앉아 있으면서 잡념을 키우는 것은 당신에게도 환자에게도 고역입니다. 저는 병실에서 느껴지는 그 무거운 에너지를 정화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병실 문을 열기 전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마음속의 모든 찌꺼기를 비워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지금 한 생명의 고통을 나누러 간다는 거룩한 마음가짐을 가져보십시오. 당신이 따뜻하고 맑은 기운을 가지고 들어설 때 환자의 고통은 잠시나마 잊히고 병실의 차가운 공기는 훈훈하게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치유의 에너지입니다. 65 넘은 어른들은 자신의 삶이 저물어 간다고 느낄 때 가장 큰 슬픔을 겪습니다. 그때 당신이 가져온 생기 있고 맑은 기운은 그분들에게 아직 세상은 살만하구나라는 희망의 씨앗이 됩니다. 반대로 당신이
그곳에서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거나 세상 탓을 늘어놓는다면 그것은 환자의 남은 생명력을 갉아먹는 행위가 됩니다. 세상이 너무 험악해졌어요.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에요. 같은 말들은 안 그래도 외로운 환자의 마음을 더욱 춥게 만듭니다. 병실 안에서는 오로지 아름답고 선한 것들만 이야기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기운의 법칙은 냉정합니다. 당신이 준 부정적인 에너지는 결국 당신에게 되돌아오고, 당신이 나누어준 밝은 빛은 당신의 앞길을 환하게 비출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병실을 나설 때 환자가 깊은 잠에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남기고 간 평온한 기운이 그분의 머리맡을 지켜준다면 그보다 더 큰 보시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일은 이토록 정교한 기운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노년의 병상은 그 흐름이 아주 느리고 깊습니다. 당신의 분주한 발걸음을 멈추고 그 고요한 흐름에 몸을 맡겨보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은 단순히 병문안을 온 손님이 아니라 한 인간의 영혼과 깊이 교감하는 도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눈빛 하나, 손길 하나에 맑은 정성을 담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륵화와 톤, 즉 화를 자초하지 않고 복을 짓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대접한 만큼 우리를 대접해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이 기운을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꾸어 그분들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을지 그 실천적인 지혜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저와 함께 그 따뜻한 변화의 길로 계속 걸어가 봅시다. 당신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환자의 자존감을 지켜주면서도 당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65 넘은 어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가누지 못해 남의 손을 빌려야 한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부모로 사회의 기둥으로 살아온 분들이 대소변을 받아내거나 몸을 씻기는 도움을 받을 때 느끼는 그 비참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때 당신이 보여줘야 할 태도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는 무덤덤함과 깊은 존중입니다. 저는 수많은 현장에서 자식이나 지인들이 환자의 기저귀를 갈거나 몸을 닦아주면서 아이고 냄새야 라며 코를 찌푸리거나 무의식적으로 한숨을 내뱉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에게는 찰나의 반응일지 모르나 그것을 지켜보는 환자의 심장은 갈갈이 찢어집니다. 당신이 만약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부디 그분의 눈을 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따스한 눈빛으로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 기쁩니다. 라는 마음을 몸짓으로 보여주십시오. 사람이 나이가 들어 병이 들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썩어 들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썩지 않게 지탱해 주는 것이 바로 당신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65이라는 나이는 아직 마음만은 청춘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들켜버린 것 같은 그 서글픔을 당신이 넓은 가슴으로 안아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그분의 몸을 닦아줄 때 그것은 단순히 살을 닦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온 고단한 세월을 어루만지는 성스러운 의식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또한 병실 안에서 환자를 어린아이 취급하며 반말을 섞거나 무시하는 듯한 말투를 사용하는 것을 저는 가장 경계합니다. 이거 먹어 가만히 좀 있어 같은 말들은 어른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아무리 정신이 혼미하고 몸이 약해졌어도 그분은 당신보다 수십 년을 더 산 인생의 선배입니다. 당신이 예우를 갖출 때 환자도 자신의 가치를 느끼고 회복하려는 의지를 갖게 됩니다. 저는 당신이 환자의 손을 잡을 때 손가락 끝에 힘을 주어 온기를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 손은 한때 세상을 일구고 당신을 키워낸 거룩한 손입니다. 그 손의 거친 주름, 사이사이에 깃든 삶의 지혜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이고 싶어 합니다. 병상에 누워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그분에게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요청해 보십시오.
제가 요즘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거나 예전에 말씀해 주신 그 이야기가 다시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분이 여전히 가치 있는 조언자임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자에게 가장 큰 보약이 됩니다.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느낌은 뇌세포를 깨우고 생명 에너지를 솟구치게 만듭니다. 당신의 똑똑함을 뽐내지 말고 그분의 지혜 앞에 당신을 낮추십시오. 우리가 흔히 범하는 또 다른 실수는 환자의 사생활을 지켜주지 않는 것입니다. 병문안을 와서 허락 없이 환자의 물건을 뒤지거나 상태를 사진 찍어 아무데나 올리는 행위는 정말 무례한 짓입니다. 65 넘은 분들에게는 자신만의 고유한 영역과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해 줄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위로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분의 곁을 지키는 그 시간이 당신에게는 인내의 시간이겠지만 환자에게는 유일하게 세상과 연결된 생명줄입니다. 그 줄을 함부로 다루지 마십시오. 인생은 짧고 병드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당신이 오늘 그분의 자존감을 세워준 만큼 훗날 당신이 그 자리에 누웠을 때 당신도 똑같이 대접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변하지 않는 이치입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씨앗이 되어 당신의 노년을 결정짓습니다. 부디 그 씨앗이 사랑과 존경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살아보니 남는 것은 결국 사람 사이에 나누었던 그 뜨겁고도 섬세한 정뿐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소중한 정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려 합니다. 이번에는 환자가 내뱉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짜증을 당신이 어떻게 받아내고 그것을 지혜롭게 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 공부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의 목소리에 다시 한번 집중해 주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더 깊어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의 목에 이제 우리는 아픈 어른이 쏟아내는 고통 섞인 원망이나 짜증을 당신이 어떻게 받아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병상에 오래 누워있다 보면 마음속에 독이 차오르게 마련입니다. 65을 넘긴 어른이 평소와 다르게 당신에게 모진 말을 내뱉거나 공연히 화를 낼 때 당신은 그것을 당신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미워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육신에 대한 절규이자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뿐입니다. 저는 수많은 이들이 환자의 짜증에 맞서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느냐며 서운함을 토로하고 결국 싸우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당신이 환자의 화에 똑같이 화로 맞대응하는 순간 당신은 그분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됩니다. 당신은 그저 넓은 바다가 되어 그 모든 오물을 받아내야 합니다. 바다는 온갖 더러운 것이 흘러 들어와도 그것을 다 품어안고 스스로 정화해냅니다. 환자가 험한 말을 하거든 지금 이분이 참 많이 아프시구나, 마음이 참 답답하시겠구나 하며 속으로 그분의 고통을 먼저 읽어주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고요할 때 환자의 거친 파도도 결국 당신이라는 해변에 다 잔잔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른을 모시는 사람의 참된 기치이자 지혜입니다. 당신이 그 짜증을 다 받아내고도 미소를 잃지 않는다면 환자는 나중에 혼자 남겨졌을 때 당신의 그 깊은 속내를 떠올리며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낄 것입니다. 그 미안함이 바로 병을 이겨내는 또 다른 힘이 됩니다. 또한 당신은 환자의 침묵 또한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날은 아무리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고 창밖만 바라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 억지로 말을 시키거나 기운 좀 내보세요라고 다그치는 것은 환자를 더 지치게 합니다. 그냥 그분의 침묵 곁에 당신의 침묵을 나란히 놓아두십시오. 손을 가만히 잡아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그 어떤 미사여구보다 더 강력한 위로가 되어 환자의 다친 마음을 녹입니다. 저는 인생을 살며 말로 다할 수 없는 슬픔을 겪을 때 누군가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곤 했습니다. 당신도 그런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병실에서 겪는 그 감정의 소용돌이는 사실 당신의 그릇을 키우는 아주 귀한 수행입니다. 타인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받아내면서도 나의 중심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65 넘은 분들의 까다로움은 세상을 향한 마지막 어리광일지도 모릅니다. 나를 좀 봐달라. 내가 너무 무섭다는 그 절박한 신호를 당신이 너그럽게 받아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그분의 짜증을 웃음으로 승화시킬 때 당신의 얼굴에는 성인과 같은 거룩한 빛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늙고 병들며 언젠가는 타인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존재가 됩니다. 지금 당신이 보여주는 그 무한한 포용력이 결국 당신의 미래를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가슴 속에 있는 사랑이라는 샘물은 퍼낼수록 더 맑고 깊어집니다. 아픈 사람의 모진 말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보다 훨씬 크고 강한 사람입니다. 그분의 아픔을 당신의 사랑으로 덮어주십시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그분들이 병실에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그리고 당신이 돌아가기 전에 꼭 남겨야 할 마지막 선물에 대해 나누어 보려 합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혼에 새겨지는 아주 특별한 기억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온기가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픈 어른이 병상에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과 당신이 그곳을 떠나기 전에 남겨야 할 영혼의 선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65을 넘긴 이들에게 가장 큰 공포는 자신이 세상에서 잊히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병실이라는 단절된 공간에 있다 보면 밖에서는 나 없이도 세상이 너무 잘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서글퍼지곤 하지요. 이때 당신이 건네야 할 가장 아름다운 말은 당신이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라는 존재의 긍정입니다. 그분이 과거에 당신에게 베풀었던 아주 작은 친절이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전에 저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 덕분에 제가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라는 식의 고백은 환자에게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의 삶에 뿌리 내리고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확신을 줍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 몸이 부서질 듯 아플 때 누군가 찾아와 저의 지난날을 기억해주고 고맙다고 말해줄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링거 주액보다 더 빠르게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생명의 에너지가 됩니다. 당신은 병실을 떠날 때 서두르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이 바빠서 이만 가볼게요 라며 서둘러 짐을 챙기는데 그것은 환자에게 버림받는 듯한 기분을 남깁니다. 마치 당신의 방문이 끝내야 할 숙제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일어서기 10분 전부터 천천히 작별을 준비하십시오. 그분의 이불을 여며드리고 머리맡에 놓인 물컵을 채워주며 당신이 떠난 뒤에도 당신의 온기가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건네는 눈빛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깊은 신뢰여야 합니다. 저는 당신이 환자의 귀에 대고 작고 낮은 목소리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라고 속삭여 주기를 바랍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환자가 밤새 홀로 견뎌야 할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등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어떻게 하면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서로의 아픔을 보듬을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보여준 그 사소한 배려와 따뜻한 말 한마디는 보이지 않는 공기 중에 기록되어 당신의 운명을 만듭니다. 65 넘은 어른의 눈물은 하늘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분의 눈에서 고통의 눈물이 아닌 감동의 눈물이 흐르게 했다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을 지은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그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삶은 짧고 우리는 모두 길 위에서 만난 나그네들일 뿐입니다.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네 인생은
비로소 완성되는 법입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면 눈부신 햇살과 시끄러운 경적 소리가 당신을 맞이하겠지요. 하지만 당신의 가슴 속에는 그 병실에서 나누었던 정적과 온기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어야 합니다. 그 기운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짓는 당신만의 깊은 향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한 사람의 우주를 구원하고 온 것입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당신의 일상을 살아가십시오. 저는 당신의 그 선한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언제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긴 이야기도 마지막 마침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온 100년의 지혜를 모아 당신에게 드리는 마지막 당부와 당신의 노년이 어떻게 빛날 것인지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려 합니다. 저의 마지막 숨결과 같은 이 이야기를 가슴 깊이 새겨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보석처럼 빛나기 시작하는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시간들이 당신의 영혼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무늬로 남기를 소망하며 다음에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당신의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끼며 저와 함께 끝까지 걸어가 주십시오. 당신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 긴 대화를 마무리하며 제가 평생을 살며 가슴에 새긴 마지막 지혜를 당신에게 전하려 합니다. 65을 넘기고 인생의 저녁 노을 앞에 선 사람들에게 병실은 단순히 아픔을 달래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생애를 한 권의 책으로 묶는 마지막 서재와 같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에 당신이 함께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그분의 역사 속에 깊이 들어온 것입니다. 제가 오늘 당신에게 들려준 이야기들은 단순히 병문안의 예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가, 그리고 나 자신이 어떻게 하면 부끄럽지 않은 어른으로 늙어갈 것인가에 대한 삶의 근본적인 도리입니다. 당신이 병실 문을 닫고 나올 때 가슴 한 구석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진다면 당신은 오늘 한 영혼과 진실하게 마주한 것입니다. 그 뜨거운 기운이 바로 당신의 인격을 닦는 귀한 보석이 됩니다. 인생은 참으로 묘해서 우리가 남에게 베푼 친절은 반드시 이름표를 달고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당신이 오늘 아픈 어른의 주름진 손을 잡아드리고 그분의 짜증을 웃음으로 받아냈을 때 당신은 당신의 노년을 위한 가장 든든한 보험을 든 셈입니다. 우리가 늙어 병상에 누웠을 때 우리 곁을 지켜줄 누군가도 지금 당신이 보여준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늘이 정한 어김없는 이치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명예나 쌓아둔 재산보다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한 사람의 온기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은 오늘 누군가에게 그 유일한 온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의 성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당신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하지만 그곳에서도 병실에서 느꼈던 그 숙연함과 배려의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건강할 때는 잊고 지내기 쉽지만 우리는 모두 잠시 이 세상의 소풍온 나그네들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귀하게 여기고 타인의 슬픔 앞에 발소리를 죽일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이 어디를 가든 사람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향기는 비싼 향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의 곁을 묵묵히 지켜준 당신의 고운 심성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65이라는 나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이해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그 어른들을 통해 배운 삶의 깊이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저의 이 낮은 목소리가 당신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머물러 삶이 고단하고 흔들릴 때마다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어디선가 다시 만난다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참 잘 살았노라고, 참 따뜻한 사람이었노라고 미소 지으며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이 시간들이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해낼 것입니다. 당신의 발걸음마다 평화가 깃들기를, 그리고 당신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의 맑은 기운이 전해지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삶의 끝자락에서도 잃지 말아야 할 것은 오직 사랑뿐임을 기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귀한 당신의 삶을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당신의 앞날에 늘 따스한 햇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나눈 이 진실한 마음들이 당신의 영혼에 깊이 뿌리내려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병원이라는 곳은 참 묘한 곳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던 평범한 이웃도 환자복 하나를 걸치고 나면 그저 작고 가녀린 한 사람의 생명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저는 병실 문턱을 넘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신과 내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공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게 두 발로 땅을 딛고 서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말입니다. 65을 넘긴 분들에게 병문안을 갈 때 당신이 꼭 챙겨야 할 또 하나의 선물은 바로 그분의 과거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단순히 지금의 아픈 모습만 보지 말고 그분이 한때 이 세상을 얼마나 뜨겁게 살아냈는지를 기억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누워 계시지만 당신이 이룬 일들이 여전히 세상에 빛나고 있습니다라는 무언의 존경을 담아 그분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것은 그분들이 자신의 삶을 실패로 규정짓지 않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마음의 방패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 중 하나는 병실의 분위기를 밝게 만든다며 너무 가벼운 농담을 던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분위기를 띄우려 한 행동이겠지만 인생의 깊은 무게를 견디고 있는 어른에게는 그 가벼움이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병실에서 크게 웃으며 재미있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들을 봅니다. 하지만 환자의 눈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공허함과 예의상 웃어줘야 하는 피로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위로는 화려한 말솜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침묵 속에 함께 머물러 줄 수 있는 용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분의 곁에 앉아 그저 창밖에 흐르는 구름을 함께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분은 당신이 자신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병실에 들고 가는 물건 하나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65 넘은 어른들은 냄새와 소리에 아주 민감합니다. 화려한 꽃향기보다는 은은하고 맑은 기운이 낫고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는 비닐봉투보다는 정갈하게 담긴 마음이 낫습니다. 당신의 사소한 움직임 하나가 환자에게는 커다란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이 병실에 들어설 때 당신의 발소리부터 죽이기를 권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조용히 하라는 뜻이 아니라 고통받는 생명에 대한 당신의 경외심을 보여주는 첫 번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겸손한 태도가 환자의 마음을 열고 그 열린 틈으로 치유의 기운이 스며들게 됩니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니 결국 남는 것은 화려한 업적이 아니라 누군가의 가슴 속에 남긴 온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병실에서 보낸 그 짧은 시간은 그분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따뜻한 기억의 한 장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진심이 담긴 눈빛 한 번이 100마디 말보다 더 깊이 전달되는 법입니다. 당신은 지금 한 사람의 삶에 가장 소중한 위로를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되 항상 낮고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당신의 그 고운 마음씨가 결국 당신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꽃피울 것입니다. 삶은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드러냅니다. 당신이 오늘 그분의 아픔을 보듬었기에 당신의 영혼은 한 점 더 성장했을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이 깊은 인생의 공부를 이어가 봅시다. 당신의 마음속에 평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병원 복도에 앉아
흐릿한 불빛을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의 소음은 멀어지고 오직 숨소리만이 크게 들려옵니다. 65을 넘긴 어른들이 병상에서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은 자신이 이제 세상의 변두리로 밀려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상실감입니다. 이때 당신이 범하기 쉬운 가장 큰 실수는 그분을 마치 보호받아야 할 아이처럼 대하며 모든 결정을 대신하려 드는 것입니다. 이제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라는 말은 언뜻 배려처럼 들리지만 평생을 주체적으로 살아온 어른에게는 자신의 유능함을 부정당하는 아픈 선고와 같습니다. 저는 당신이 그분의 손을 잡고 물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신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아주 작은 선택권이라도 그분에게 되돌려 드리는 것. 그것이 병든 육신 속에서 꺼져가는 자존감의 불꽃을 다시 살리는 길입니다. 당신은 병실에서 환자의 옷매무새나 주변을 정리해 줄 때도 아주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남에게 보이는 것이 죽기보다 싫을 때가 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넘겨주거나 환자 복깃을 바로잡아 줄 때 당신의 손길은 마치 깃털처럼 가볍고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아이고 이게 뭐예요? 라며 핀잔을 주듯 만지는 것은 그분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행동입니다. 그저 아무 말 없이 마치 아주 귀한 보물을 다루듯 정성을 다해 만져주십시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공경의 마음이 전달될 때 환자는 비로소 마음의 빗장을 풀고 편안히 몸을 맡기게 됩니다. 제가 오랜 세월 수많은 이들의 눈빛을 보며 느낀 것은 인간은 누구나 마지막 순간까지 한 사람의 온전한 인격체로 대접받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당신이 병실에서 자신의 바쁜 일정을 확인하거나 시계를 자꾸 쳐다보는 행동은 환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입니다. 환자에게 시간은 아주 느리게 흐르지만 당신의 시계는 너무나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곳에 머무는 동안만큼은 세상의 모든 시간이 멈춘 듯 오직 그분과 당신만이 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함께함의 진짜 의미입니다. 저는 당신이 병실을 나설 때 뒷모습까지도 따뜻하게 남기길 바랍니다. 문을 닫기 전 한 번 더 뒤돌아 미소 지어주는 그 찰나의 순간이 홀로 남겨진 환자가 긴 밤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분들을 대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성스러운 공부입니다. 당신이 오늘 보여준 그 사려 깊은 태도는 당신의 영혼에 깊은 나이테로 새겨질 것입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지만 아픈 어른의 곁을 지키며 그분의 고독을 나누는 일보다 더 숭고한 일은 없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가슴이 차가운 병실 벽을 녹이고 당신의 맑은 기운이 환자의 고통을 잠재우길 소망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당신의 그 깊은 마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도 늘 곁에서 당신의 길을 비추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는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따라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넓게 펼쳐보십시오. 당신의 삶이 더욱 향기로워지고 있습니다. 삶의 깊은 골짜기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듯한 환자에게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안은 그분의 이야기에 온 마음을 다해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65을 넘긴 분들은 평생 가슴속에 쌓아온 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병상에 누워 몸이 약해지면 그 묵혀두었던 기억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지요. 이때 당신이 그 이야기는 전에도 하셨잖아요 라거나 이제 그만 쉬시고 잠이나 주무세요 라며 말을 자르는 것은 그분의 영혼이 밖으로 나오려는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같은 이야기를 10번, 20번 반복하더라도 당신은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여 주어야 합니다. 그분에게 그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회상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병실에 누워있는 친구들이 옛날 고생했던 시절 이야기를 할 때 그 눈동자가 얼마나 반짝이는지 보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아픈 육신을 잊고 가장 빛나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당신이 그분의 청중이 되어주는 것은 그분에게 잃어버린 삶의 활력을 잠시나마 되찾아주는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또한 당신은 환자가 느끼는 서운함이나 원망의 감정을 지혜롭게 다독여야 합니다. 병이 깊어지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거나 자식들이 나를 버렸다는 식의 피해의식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이 논리적으로 따지며 그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요 라고 반박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그저 그분의 서운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그러셨군요. 정말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라는 공감의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마음의 매듭은 옳고 그름을 따질 때 풀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스르르 녹아내리는 법입니다. 당신이 그 한 사람이 되어준다면 환자의 병세도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환자의 곁에서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논리보다는 젖은 감성이 사람을 살리는 법이니까요. 우리는 흔히 아픈 사람 앞에서는 좋은 말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환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해 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많이 힘드시죠? 라는 진심 어린 물음은 환자로 하여금 자신의 고통을 밖으로 쏟아낼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억지로 밝은 척을 강요받는 것보다 자신의 아픔을 인정받는 것이 환자에게는 더 큰 안도감을 줍니다. 당신은 그분의 고통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 그릇이 깊고 넓을수록 환자는 더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제가 살아온 긴 시간 동안 느낀 것은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가장 어두운 부분까지도 함께 견뎌주는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그 깊은 사랑이 환자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따스한 봄볕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의 인연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당신이 오늘 병실에서 보낸 그 조용한 시간들이 씨앗이 되어 훗날 당신의 삶에 어떤 꽃으로 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타인의 아픔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당신의 그 고운 심성이 당신을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하고 각박해져도 사람 사이의 온기만은 변하지 않는 가치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가치를 온몸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의 목소리가 당신의 가슴 속에서 잔잔한 울림이 되어 당신이 지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귀한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환자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는 아주 세밀한 행동들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와 함께 그 따뜻한 여정을 계속 해봅시다. 당신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제가 아주 젊었을 적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아픔을 견뎌냈습니다. 그때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도 사람 사이에 정만큼은 뜨거웠지요. 병원이라는 곳이 흔치 않던 시절이었지만 누군가 알아놓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 그저 곁을 지켜주던 그 투박한 진심이 그립기도 합니다. 요즘은 세상이 참 좋아져서 병원 시설도 훌륭하고 약도 좋아졌지만 오히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더 멀어진 것 같아 마음이 시릴 때가 있습니다. 65을 넘긴 어른들이 병상에서 느끼는 외로움은 단순히 옆에 사람이 없어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이 오가지만 내 마음의 밑바닥을 들여다봐주는 진실한 눈빛이 부재하기 때문이지요. 당신은 그저 병문안을 온 손님이 아니라 잊혀가는 옛 시절의 따스한 정을 배달하러 온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병실에서 환자를 대할 때 혹시라도 요즘 애들은 참 버릇이 없어요라거나 세상이 너무 험악해서 믿을 사람이 없네요 같은 비관적인 사회 이야기를 늘어놓지 마십시오. 그런 말들은 안 그래도 몸이 아파 세상과
작별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인 어른에게 당신이 떠날 세상은 이렇게 추하고 살 가치가 없다는 암시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당신은 세상에 밝고 고운 면들을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오늘 길가에 꽃이 참 예쁘게 피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노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군요. 같은 소소하지만 생명력 넘치는 이야기들이 환자의 메마른 가슴에 단비가 됩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 기운이 없을 때 누군가 들려주는 소박한 일상의 아름다움에 다시금 살고 싶다는 의지를 다지곤 했습니다. 또한 당신은 환자가 자신의 아픔을 표현할 때 그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만하면 다행이죠. 다른 사람들은 더 심한 병도 고치더라고요. 같은 비교 섞인 위로는 환자의 고통을 부정하는 무례한 행동입니다. 고통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라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아프다고 하면 그저 아픈 대로, 슬프다고 하면 슬픈 대로 그 감정의 무게를 온전히 인정해 주십시오. 당신의 그 깊은 수용이 환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안식처가 됩니다. 제가 살아오며 수많은 역할을 연기했지만 진정으로 감동을 주는 연기는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상대방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정직한 눈빛에서 나왔습니다. 당신도 환자 앞에서 꾸미지 않은 진실한 마음으로 서십시오. 우리는 언젠가 모두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입니다. 그 짧은 소풍 같은 인생길에서 병들고 지친 어른을 만나는 것은 당신의 영혼을 맑게 씻어내는 귀한 기회입니다. 당신이 오늘 그분의 구분 등을 쓸어내리며 건넨 온기는 우주의 기록관에 영원히 남을 선행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를 쫓아 바쁘게 움직이지만 진정한 보물은 병실의 고요함 속에 그리고 당신의 따뜻한 손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그 보물을 발견할 줄 아는 해안을 가진 사람이길 바랍니다. 당신의 그 깊은 배려가 환자에게는 내일을 기다리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길고도 깊은 여정의 마지막 장을 향해 갑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가슴 속에 품고 가야 할 단 하나의 진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의 100년 세월을 통틀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르침을 당신에게 오롯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저의 마지막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비로소 완성되는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귀하고 고마운 사람입니다. 마지막까지 저와 함께 걸어주십시오. 이제 우리의 이 긴 여정도 어느덧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65을 넘기고 병상에 누워있는 어른들을 대하는 법에 대해 제가 조목조목 말씀드린 것들을 당신은 어떻게 가슴에 새겼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살아온 100년 가까운 세월을 돌이켜보니 결국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화려한 무대 위가 아니라 고통받는 누군가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던 그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며 보여준 그 조심스러운 발걸음과 환자의 낮은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그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우주의 기록이 되어 당신의 앞날을 지켜줄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 몸이 허물어질 때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은 대단한 기적이 아니라 나를 한 사람의 온전한 인격체로 바라봐주는 단 한 사람의 진실한 눈빛입니다. 당신은 오늘 그 한 사람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해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그 침대의 주인공이 될 운명을 타고난 나그네들입니다. 지금 당신이 건강하다고 해서 영원히 강할 것 같지만 세월의 흐름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지요. 그렇기에 제가 당신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는 바로 자신을 대하듯 타인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훗날 병상에 누워 누군가의 방문을 기다릴 때 어떤 말을 듣고 싶고 어떤 손길을 느끼고 싶을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답이 바로 오늘 당신이 환자에게 보여주어야 할 행동의 전부입니다. 돈이나 명예 그리고 세상의 시끄러운 성공들은
병실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오직 당신이 나누어준 온기와 진심 어린 눈물만이 그 문을 넘어 환자의 영혼을 어루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 깊은 배려가 씨앗이 되어 당신의 노년에는 외로움 대신 따뜻한 인연들이 꽃처럼 피어나길 소망합니다. 인생의 저녁 노을은 참으로 아름답지만 동시에 참으로 쓸쓸하기도 합니다. 그 쓸쓸함을 메워주는 것은 화려한 조명이 아니라 옆에서 가만히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의 체온입니다. 당신은 오늘 그 체온을 나누어 주러 간 천사와 같습니다. 병실을 나오며 마주하는 바깥 세상의 공기가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한 점 더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정성껏 보살필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이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오늘 배운 이 마음가짐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픈 어른의 주름진 손등 위에 떨어뜨린 당신의 따뜻한 마음은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한 보석입니다. 이제 저의 목소리도 서서히 잦아들 시간입니다. 하지만 제가 전한 이 진실한 떨림만큼은 당신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아서 당신이 삶의 길목에서 길을 잃을 때마다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되어주길 빕니다. 당신은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당신이 존재하기에 이 세상은 조금 더 살만한 곳이 되었고 병상의 어둠 속에서도 누군가는 다시 희망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길에 늘 평화와 안녕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당신이 베푼 그 모든 사랑이 수만 배의 축복이 되어 당신에게 되돌아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믿으며 저의 마지막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의 삶을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